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되는 것들과 이제 뭐 익스포트와 뭐 몇몇 가지들을 다뤄봤는데, 오늘 이제 Next.js는 일단은 그 리액트를 기술적인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단순 페이지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 페이지들 작성을 할 때 이제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후에 보여지는 클라이언트端에서의 동작은 전부 다 리액트로 동작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리액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뭐 사이트의 내용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가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뭐 리액트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자바스크립트만 해보시고 리액트를 이제 막 시작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리액트의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동작이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들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토이 프로젝트지만, 왠지 뭔가 하나 프로젝트 뭔가 기술을 배우면은 꼭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단한 것들 조금씩 작업을 해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리액트에 대한 리액트 컴포넌트, 스테이트, 뭐 이벤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들을 좀 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에 저희 자 크리트 리액트라고 넥스트 앱 이용을 해가지고 자 마우스 이벤트랑 스테이트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카운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저는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해주시고, 자, 열어서 여기 이제 index.js가 있는데, index.js에 이제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아래 컨텐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지우셔도 됩니다. 안 쓸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실행을 하면 내용을 다 비웠으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냥 빈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이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서 중에서도 이 use state라고 되어 있는 이 문서가 있고요. 이 use state를 열어서 보시면은 use state의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페이지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카운트라는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조작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는 것은요, 이 스테이트라는 것은 자 리액트에서는 이제 화면이 한번 렌더링이 되고 그 이후에 변경이 될 때 항상 변경되는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스테이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바깥쪽에다가 커스터 하면 되지. 자, 카운트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화면에다가 그 카운트 변수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출력이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 버튼을 하나 할당을 해서 자, add count라고 라벨을 지정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자, 온클릭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에 저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변수는 증가가 되지만 화면상에 반영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좀 여러 줄을 써야 될 것 같으니 제가 요 안쪽에다가 add count란 이름의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축약 표현으로 돼 있어서 여러 줄에 걸쳐 돼 있었지만, 자, 이렇게 리턴하는 형태로 좀 다시 바꿔볼게요. 바꿔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add count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 바깥쪽에 있는 카운트를 증가를 시키고 콘솔에도 찍어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놔 보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열어서 이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제 변수는 증가하지만 화면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리액트는 항상 화면에 반영될 애들은 자, state라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이 문서상에서도 보는 이제 use state라는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변경되는 값들을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생략하고 쓰고 있었던 import 하는 부분들 여기 다시 넣어주고요. 이건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라 포함이 되어 있었군요. 자, 이렇게 내용 추가를 해주고, 자, 여기에서 count, set count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use state 0이라고 이렇게 스테이트 선언을 해주고, add count 안에서 이 밖에 있는 카운트를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저 바깥쪽에 선언된 카운트는 안 쓸 거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이 안에서 set coun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줄을 좀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이제 훅으로 사용할 때 use state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쌍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사용되는 패턴을 보시면은 이 count라는 값은 뭔가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한 읽기 전용의 값이고, 여기 set count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 형태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use state를 하면은 항상 이 두 가지 한 쌍의 조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use state를 했을 때는 항상 앞에는 읽기 전용의 값, 그리고 뒤에는 쓰기 전용의 함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렌더되는 부분들, 화면에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그려지는 횟수가 일단 첫째로는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둘째로는 이거를 이제
변경된 부분을 추적해서 변경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번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뷰 성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언제 다시 그릴 것인가, 어느 부분을 다시 그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기 전용의 값과 쓰기 전용의 함수를 통해서 읽기 전용의 값들, 그래서 이 값이 이 읽기 전용의 값을 표시를 해놓고, 이게 값이 쓰여지는 순간에만 이 렌더가 다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리액트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setCount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이제 count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자, 제가 여기에다가 버튼을 총 3개를 만들어서 탭 1, 2, 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고요. 자, 화면상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번에 p 태그를 3개 작성을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위에 카운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탭들 같은 경우에 이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이제 탭 1을 클릭을 했을 때, 탭 2, 탭 3 각각 클릭을 했을 때 아래에 있는 그 해당 컨텐츠들만 표시가 되는 간단한 탭 내비게이터죠. 간단한 탭 내비게이터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이제 화면이 표시가 되고, 그런 다음에 화면에 있는 것들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에도 전부 스테이트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한 가지 표현식을 더 배울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요거 작성을 하게 된 건데, 일단은 자, 탭이라는 이름과 setTab이라는 함수명으로 useState에서 탭 1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이 스테이트나 혹은 뭐 다른 조건들, 보통은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자, 위에 이제 탭이라고 만들어 놓은 변수가, 스테이트가 탭 1일 때 라고 이렇게 요런 문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앞쪽에 있는 조건이 일치할 때에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액트 안에서, 리액트 그 JSX 안에서의 그 조건 분기라고 쓸게요. 조건 분기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날 거고요. 이거를 똑같이 총 3번, 그러니까 탭 컨텐츠 1, 2, 3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의 조건도 탭 2일 때, 탭 3일 때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자, 컨텐트가 하나만 이제 나올 거예요. 조건에 일치하는 것만. 그래서 수동으로 값을 바꿔주면 다른 컨텐츠가 나오겠죠. 자, 그렇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을 클릭을 할 때, 버튼들을 원클릭으로 클릭을 할 때, 자, setTab 해서 이렇게 탭을 변경을 시켜주면,
스테이트 변경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클릭 같은 부분도 클릭은 이제 이렇게 그 안에 프롭스로 클릭 전달하는 거는 뭐 기존의 HTML에서도 많이 사용되던 패턴이니까 저 부분이 생소하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제가 문서를 안 만들었군요. 제가 요거는 이제 안에다가 함수를 어떤 식으로 넣고 이거 그냥 문서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문서는 제가 요거 끝나고 업로드를 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트 텍스트 앱 이용해서 투두리스트, 이제 투두리스트 같은 거 만드는 거 슬슬 지겨우시죠? 저 이거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오늘 한 번만 하고, 거의 모든 책을 보면 한 번씩은 다 나오는 그 투두리스트. 자, 근데 이 투두리스트를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뭐 오늘 배운 거 하나씩 좀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큐먼트 JS도 하나 만들고요. 도큐먼트 JS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넣어 놓고, 그리고 부트스트랩도 가서 코드 복사해다가, 자, 여기 이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자, 도큐먼트 JS 없다가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 안대부는 한 번만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러면은 아까 했던 작업들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내비게이션은 둬도 되는데 밑에 내용들은 좀 지워줄게요. 내용들은 지우고 다시 이렇게 빈 페이지에서, 자, 이렇게 빈 페이지에서 작업하게끔 다시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 이제 div 하나 만들고, 여기 이제 자, 클래스 네임 컨테이너 해가지고 크기도 좀 지정을 해주고, 자, 투두리스트니까 여기에 이제 자, 폼 그룹도 이렇게 두 개쯤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인풋을 인풋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버튼도 하나 만들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일들 추가를 할 거고, 뭐 그럼 추가가 돼가지고 출력되는 거에 대한 거를 뭐 대략 예상을 해서 디자인만 좀 잡아보면, 여기에 그냥 정말 기본 HTML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일 목록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뭐 삭제 버튼이나 뭐 삭제나 뭐 그런 것들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렇게는 안 하고. 근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할 일 목록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스테이트를 만들고 추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얘기를 하려던 거는 그거예요. 이거를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서버상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의 기본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는 하겠지만 뭔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뭐 이제 뭐 특정 아이디로 어디에서든 로그인하면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아니고 뭐 이거를 예를 들면 뭐 로컬 스토리지 같은 곳에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던 그 PC에서만 다시 확인을 하면 된다 라는 조건으로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Next.js에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좀 생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저장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저장하는 걸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어머 나 이거 또 이거 그대로 두고 만들었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그 축약식 다시 좀 풀어 놓을게요. 제가 함수량을 추가를 좀 할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add item 이런 함수를 추가를 해서요. add item 같은 함수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입력한 텍스트들을 저 안에다가 추가만 하면은 그 로컬 스토리지 안쪽에 저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on클릭해서 이제 add item 함수 실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자 로컬 스토리지 안에 뭐 add ite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일단 자, add item 해가지고 로컬 스토리지는 그냥 단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곳이니까요. 로컬 스토리지에 자 get item 해가지고 여기에서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갖고 오기로 하고요. 이름도 그럼 맞춰서 투두 리스트라고 하고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의 이 set 아이템 두 번째 값이 뭐였죠? 스트링으로 넣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get 아이템 해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투두 리스트를 제이슨에 파스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뭐 투두 리스트가 처음 접속했을 때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접속했을 때는 없을 거고 저장을 한번 했으면 있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있는 경우에는 파스를 해서 쓰고 없는 경우에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dd 아이템이니까 배열로 할게요. 배열로. 자 그래서 add 아이템이니까 여기 투두 리스트 안에다가 뭐 푸시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뭐 할 일 목록을 이런 식으로 푸시하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뭐 I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날 그 현재 타임스탬프 같은 거 정도 찍어가지고 그럼 관리를 하기로 하고 안에 이제 내용은 뭐 이제 할 일 목록인데 뭐 가볍게 뒤에 난수 정도 붙여가지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입력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출력하는 부분을 넣을 때 고민할 부분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컬 스토리지 안에다가 자 set item 해가지고 여기에 투두 리스트 안에 넣었는데 이 제이슨을 스트링기파이 해가지고 이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럼 저장을 시키는 걸로 하죠. 이러면 뭐 저장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확인을 할게요. 출력하는 걸 아직 안 넣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로컬 스토리지 안쪽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할 건데 제가 여기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템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이템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자, 넣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읽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읽는 부분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자, 여기 렌더하기 전에요. 렌더하기 전에 로컬 스토리지에 지금 이제 지금 그냥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리스트 넣는데, 여기 로컬 스토리지에 get 아이템에서 to-do 리스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이슨에 파스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하고, 자, 없는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 다시 빈 배열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 밑에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접근은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은 다분히 리액트 클라이언트에서만의 접근이고, 이렇게 작성을 해놓게 되면은 실제로 로드를 했을 때 이런 에러를 만나게 됩니다. 로컬 스토리지가 not defined라는 이런 에러를 만나게 돼요. 자, 항상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 작성한 코드는 Node.js 안에 있는 백엔드가 한번 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에 있는 Node.js 안에 있는 V8 엔진은 윈도우 객체가 없고 도큐먼트가 없고 로컬 스토리지가 없습니다. 기타 등등 프론트 엔드에서만 필요한 기술은 백엔드에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클라이언트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백엔드에는 없고, 근데 여기에 작성한 코드는 양쪽에서 같이 다 아무튼 이 코드는 양쪽에서 다 읽어지게 되는 코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아까 봤던 문서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 대해서 실제 화면에 마운트가 된 이후에 동작을 한다.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렌더는 합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HTML로 출력을 하기 위해 실제 렌더까지는 하지만 이 화면에 붙이는 마운트라는 동작은 안 해요. 왜냐하면 백엔드에는 윈도우가 없거든요. 걔는 HTML 그 스트링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렌더를 해볼 뿐이지 그거를 화면에 붙이질 않아요. 화면에 붙인다, 떨어진다, 화면에 나타난다, 사라진다라는 개념은 클라이언트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드 마운트 이벤트 안에 넣어놓은 것은 서버 사이드에선 체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는 이제 클래스형 컴포넌트에 있는 것이고,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use effect라는 함수가 있고, 이 use effect가 이제 이 메소드를 대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작성한 코드는요, 자, 지금 여기 리액트까지는 임포트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코드 최대한 안 고치고, 자, 이렇게 use effect라는 함수 안에서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만들면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지금 화면에 붙이진 않았으니까 이제 이게 표시가 되지는 않을 건데요. 그 화면에 반영까지는 안 되겠지만 로그만 좀 찍어 볼게요. 로그만 좀 찍어 보면은, 자, 로그 쪽에는 아까 그 배열들 로드하는 게 페이지 로드할 때마다 이렇게 잡힙니다. 이게 이제 백엔드에선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백엔드에선 처리를 안 하고 이 부분이 그냥 클라이언트까지는 저 부분이 실행이 안 된 채로 넘어왔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그렇게까지 느리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 이제 네트워크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 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불과 한 몇십 밀리초밖에 안 되겠지만, 그 몇십 밀리초를 길게 쭉 늘려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페이지가 다 처리가 돼서 로드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그 몇십 밀리초 동안에는 이 데이터가 안 찍히고 있다가 마운트 되고, 그 이후에 실행이 되면
이 콘솔에 로그가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두 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돼야 되는 코드는 이런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상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 넘어온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백엔드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시킬 코드들도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백엔드에서 렌더링 할 때는 그쪽을 안 건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것들을 이제 실제 화면에다가 반영을 하려면은 몇 가지 좀 뭐 추가를 해야 될 텐데, 뭐 그것들 추가를 좀 해서 요 코드까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스트하고 셋 리스트라고 유즈 스테이트인데 위에 임포트를 안 했으니까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자, 기본값이 빈 배열인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유즈 이펙트에서 이게 변경이 되고 나면은 이 안에서 셋 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셋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실 때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랑 또 별개의 얘기인데요. 유즈 이펙트는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이 계속해서 이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실행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게 그 좀 전에 가장 마지막 코드가 요 형태, 이제 로그를 이렇게 찍는 형태였는데, 지금 페이지를 로드를 할 때도 당연히 이게 되겠지만,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테이트 변경을 하진 않았지만 스테이트의 변경이 일어나면은 이 유즈 이펙트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즈 이펙트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여기에서 이런 셋 리스트 같은 걸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셋 리스트는 위쪽에 제가 만든 스테이트입니다. 쓰기 전용의 스테이트의 값을 입력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스테이트 변경이 일어나면은 유즈 이펙트가 일어나서, 변경이 일어나면 유즈 이펙트가 일어나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로 이제 물리게 되는, 오버플로가 나게 되는, 스택이 오버플로 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10 값을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문서를 미리 업로드를 해놨는데, 자, 유즈 이펙트의 두 번째 인자는 배열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 얘는 이제 이런, 지금 여기에는 스테이트가 리스트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가 변경될 때만 이 유즈 이펙트를 실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은 얘는 아무도 주시를 안 하는 그런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주시 대상이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주시를 안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주시를 안 해도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이 돼요. 처음 마운트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운트 할 때만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컴포넌트 did mount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유즈 이펙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은 셋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안에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얘가 다시 이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되지는 않을 테니 이렇게 내용을 넣어 놓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저 위에 리스트를 맵을 돌려서 이렇게 목록을 반복을 시켜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목록 반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원래 내용 진행을 이제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에 먼저 좀 땡겨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인데 땡겨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에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 코드 올려드리는 거 그냥 일단 보시고서 다음 주에 요거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키, 아이템의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목록을 넣으면은 이쪽에서 처음 목록 로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add 아이템 했을 때에도 이 리스트는 갱신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그대로 다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로드라는 함수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안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고, 여기에 아이템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다시 데이터를 로드를 하도록 하면 추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투두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력하는 거랑 연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텍스트 인풋을 다루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정말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